유튜브 검열이 무서워. 오늘 방송부터는 자기 검열을 강화합니다. 비읍지읒 시옷 기억의 관련 단어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피하고 자막으로 처리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기 전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이 공평하게 영상을 추천해준다고 순진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9일날 발표한 그들의 공지대로라면 선별적 추천이 존재하였고 알림 설정이 아니면 우파 채널들의 비읍지읒 시옷 기억 관련 영상들이 추천이 안 될 수 있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방송 알림이 울리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모든 것이 평온해질 때까지 이 이슈가 잊혀지면 안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활발한 댓글과 시청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파 채널을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영상이 퍼지는 것임을 재확인했지만 이 또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 기계의 알고리즘을 무색해했다는 희망적인 사실 또한 깨달았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성채널 NTD가 미 공군 퇴역 중장 토마스 맥키너니와 지난 5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맥키너니 중장은 지금 미국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개입 외국 세력 제재, 행정명령 발동, 국가 비상사태 선포 그리고 반란법 발동, 마지막으로 인신보호령은 잠시 중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법정을 세우는 6단계의 실행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든 씨의 모의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개입한 주요 인물들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것은 그냥 사기가 아니라 반역이다. 6개에서 10개 주를 하나로 묶어 숫자를 조작해 미국 정부와 대통령 총사령관을 통제한 거다.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더러운 정치나 비열한 수단 차원이 아니라 반역이다. 본질적으로 미국과 정부 그리고 미국 국민을 겨냥한 거다. 그래서 나도 윌리엄 바의 열렬한 팬이지만 지난 그의 발언에 놀랐고 속상했다. 아마 그는 생각할 게 너무 많았는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가 진짜로 그가 말한 대로 믿고 있는 거라면 그건 그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맥키너니 중장은 민주당과 중공의 이러한 정치계획에 FBI, CIA 가담했다면 언제부터일까라는 질문에 숫자 만지는 프로그램을 오바마 정부가 들고 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은 트럼프가 트럼프 타워의 금색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왔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미국 통제권의 탈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이 깊은 늪 속에 사는 늪 생명체들에 의해 통제를 받긴 했지만 그들의 의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그를 계속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맥키너니는 또 다른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검은 세력들은 2016년 힐러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 숫자를 좀 만졌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기에 패배 소식을 받아든 뒤 그렇게나 놀랐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트럼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들이 물러설 수 없었고 숨기려는 시도조차 없이 그냥 엄청난 양을 저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맥키너니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외국인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국가 비상상태에 들어간다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이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일이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1800년 중반 제정된 반란법을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안티파와 BLM이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란을 조성하려 한다. 그들은 트럼프를 미치광이로 몰아가려 한다. 그렇기에 이 사태를 진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란법은 내란 상황에서 군, 주, 방위군 투입을 허가하는 법안입니다. 주정부나 주지사 요청 시 혹은 주정부가 주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이 직접 연방군을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며 이때의 계엄령은 우한 폐렴 당시 도시를 봉쇄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며 계엄령과 반란법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현역병 군대가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테러 전문가인 그린벨의 출신 크리스 밀러가 국방장관 대행이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비상사태 시 국방부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펜타곤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맥키너니 중장은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이고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위험에 빠져 있다. 질 수는 없다. 헌정공화국을 유지하든지 잃든지 기로에 서 있다고 사태의 긴급함을 전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걸 보라. 기업을 죽이고 식당을 폐쇄하고 어떤 상점은 영업할 수 있고 어디는 안 된다고 지정하는 독재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핑계로 미국인들을 길들이고 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라며 이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시행해 반란법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 인신보호령은 잠시 중단하고 군사법정을 세워야 한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민주국가로 남든지 독재사회로 가든지에 놓여있다.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은 인신보호령에 걸리는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 공공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계속해서 정말 워싱턴 DC 시가지에 미 육군 82공 수사단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맥키너니는 그렇다. 그들이 워싱턴 DC에 없다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맥키너니 발언은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의 핵심 부인 수도 워싱턴에 공수사단을 투입하고 군사법정을 세워 반역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겁입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인신보호령, 일시적 중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링컨 대통령이 내전 때 그랬던 것과 같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해 가둘 수 있다고 그들을 제대로 잡는 방법을 자세히 일렀습니다. 맥키너니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들을 재판할 군사법정이 있어야 한다. 플린 장군 사건에서 봤듯이 너무 부패했다. 설리번 판사뿐 아니라 그 재판부 법관들은 너무 정치적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양당으로 구성된 한 팀이 심리해야 하고 대통령이 양당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이들은 모든 증거를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이번 선거가 얼마나 부패했고 대규모 사이버전이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대선 투표일 자정 이후 뭐가 어떻게 반전됐는지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타락한 재판부 역시 경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아님 계엄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맥키너니는 대법원은 법관이 9명뿐이라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이것을 전체주로 확대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주마다 법관 사법체계, 연방사법체계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아직 큰 편이다. 경합주 소송을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하며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군사법정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며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자는 계엄령을 내린다면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에 맥키너니는 미국 국민 1억 2천만 명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려 믿는다. 그는 이겼다. 실제로는 8,500만 장 정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원 상당수가 트럼프를 싫어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을 원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결국 많은 민주당원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다. 처음엔 많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시 말하자면 숫자 사기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정부에 대한 반역이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때까지 신뢰할 만한 인물들로 양당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취임에 대해 결론을 낼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부정행위자, 반역 세력에 나라를 내줄 순 없다라며 이번에 일어난 일의 내막을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가담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알게 된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누구인지는 확실하다. 계엄령과 군사법정의 힘을 빌려 그들을 체포하고 합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포커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역시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구독자님들의 개인의 삶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